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으로 K9 자주포 152문을 공급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남은 K9 자주포 계약 물량 404순문 중 일부인 152대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55mm 탄약과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 군수지원 패키지 그리고 K9 부품의 현재 생산 협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방산과 폴란드 간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유럽에서 한국 무기가 점차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무기 도입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계약이 기존 예상보다 축소되었다는 점 등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동안 한국 방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해온 폴란드 군사 전문가인 야로스와프 볼스키가 갑자기 한국 방산 도입 계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그가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가 100여 대의 K2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지만 이 전차가 완전히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처음 일부분은 한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폴란드의 방산업체들은 K2PL 생산에 대비해 상당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K2PL을 폴란드에서 실제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2026년까지의 기한이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 폴란드군 비청의 협상 지연으로 인해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방산업체는 큰 생산 공장이 될 수 있으며 즉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3세대 탱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폴란드군 비청이 행정협약에 서명하기만 하면 사실상 국내 생산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려면 폴란드군 비청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기존의 한국 방산 도입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기하던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는 현재 폴란드가 진행하고 있는 무기 도입 계획 사업이 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폴란드 총선에서 54%의 득표율로 승리를 가져온 폴란드 야권연합은 현 정권에서 진행하던 폴란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찌됐든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무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정권에 의해 다른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지금부터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야권연합은 독일제 무기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독일에게 맡기게 되면 2026년은 고사하고 2030년 중반이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권연합이 친유럽 성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폴란드 군사력 증강이 매우 늦어지게 되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도 독일에 주문했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 100대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위 기사에 따르면 2022년 4월에 우크라이나는 독일 정부로부터 100대의 자주포 구매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납기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가 주문한 지 6개월 만에 조기납품 완료하며 빠름의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시켜줬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이 한국 방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야권연합만 정반대의 주장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폴란드 하원 의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월 10일 폴란드 하원 의장이 폴란드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지난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들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야권연합이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의 시몬 홀로브니아 하원 의장은 이날 폴란드 민영방송 라디오제트의 법과정의당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총선에서 현재 보수 집권당인 PIS는 하원에서 35.4%를 득표하는 데 그쳐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을 역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이 주도하는 야권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8년 만에 정권 탈환을 눈앞에 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PIS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예상대로 패할 경우 친유럽 성향의 야권연합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점쳐지는 블라디슬라브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농민당 대표도
전날인 9일 같은 매체를 통해 스위스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들이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시니아크 카미시 대표는 폴란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도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현 폴란드 국방장관은 호시니아크 카미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들여올 장비를 폴란드 군수산업의 장비로 대체할 것이라고 대중영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과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K방산의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정권교체 이슈에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 대출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군사 전문가인 야로스와프 볼스키도 현재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폴란드 정권 교체와 더불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배경에는 주변국인 체코에서 들려온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최근 체코에서는 독일과 한국 전차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반전되며 한국 전차를 선택한 폴란드가 결국 정답이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체코는 비축해놨던 T-72 전차 62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약속받았었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체코로서는 최고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총 14대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전차들의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며 체코군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독일에서 받은 전차들이 모두 상태가 심각해 실제 전장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훈련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2A4 14대 모두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올해 초부터 인도 받자마자 수리를 시작해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코 대표신문 드스는 최근 이 사실을 보도하며 독일과의 방산협력으로 체코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순식간에 악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체코 군사 전문가들조차 레오파르트2A4는 80년대에 생산되어 T-72와 별반 다르지 않은 구형 모델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체코 입장에서는 독일만 믿고 T-72 전차 62대를 우크라이나에 넘겼는데 돌아온 건 고장난 레오파르트2A4 14대뿐인 것이었죠.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츠키는 이런 체코 정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현재 폴란드가 공급받고 있는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우수한 전차를 획득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일에게 뒤통수 맞은 체코는 다음 전차 도입으로 한국 전차를 원할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같은 정비 체계를 구축해놓은 시점에 울며겨자 먹기로 독일 레오파르트2 최신 모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약 80여대의 레오파르트2AA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인 헝가리의 독일 전차 지연 이슈와 노르웨이의 독일 전차 추가 물량 도입 포기 등 독일 방산업계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자 체코도 크게 후회 중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공효라고 하지만 체코에 고초를 던져놓고 차기 전차 사업까지 먹으려고 했던 짓은 날강도나 하는 짓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독일의 기만 행위에 분노한 체코 국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한국 방산 무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체코가 독일로부터 받은 전차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독일을 선택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야당연합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의 전차가 수리가 많이 필요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무기가 경쟁에서 우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폴란드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한국 방산은 현재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방산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며 한국 방산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높은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